터키 시리아 쿠르드족을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에도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었고 IS 격퇴전쟁 중엔 IS를 겨냥해 공습을 한다면서 IS와 싸우고 있던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향한 폭격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터키는 왜 이처럼 시리아 쿠르드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쿠르드족은 나라 없는 최대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광활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무려 9,000년 전부터 문명을 꽃피우고 선도했던 민족입니다. 한때 강력한 정복 왕조를 세우기도 했고 공국 형태로 이 지역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쿠르드족의 비극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됐습니다. 쿠르드족은 연합군 편에 서서 싸웠고 영국은 쿠르드족의 자치 및 독립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였습니다. 쿠르드 독립을 약속한 지역인 모술과 키르쿠크 일대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쿠르드족 자치안을 순식간에 폐기해버렸습니다. 유전지대를 이라크 등 신생국들한테 귀속시키고 허수아비 정부를 세운 뒤 간접 통치하며 석유를 수탈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주인공인 영국 정보국 장교 로렌스는 쿠르드족을 아랍 국가에 속할 수 없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민족이라며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영국이 직접 통치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이런 연유로 쿠르드족은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란에 흩어지게 된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쿠르드족이 지배하던 영역은 그대로 있는데 이 4개 지역 신생국가로 국경이 나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쿠르드족은 지배국가와 동화를 거부하며 꾸준히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각 나라에 속한 쿠르드족의 위상은 달랐습니다. 시리아에선 아사드 독재 정권이 강력한 민족 동화 정책과 탄압을 펼쳤습니다. 이란은 더 심했습니다. 쿠르드족 주요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쿠르드 거주 지역을 전부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면 이라크에선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쿠르드족이 적극 동참해 후세인을 쫓아낸 공을 인정받아 2005년 이라크 연방에서 쿠르드 지역 정부가 공식 탄생했습니다. 터키엔 이들 4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있는데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쿠르드족의 정치활동과 무장투쟁에 터키 정부는 강력하게 보복했고 테러와 보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14,000명이 희생됐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자치 독립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쿠르드족 관련 정치 세력과 무장단체를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터키 내 쿠르드족과 힘을 합치는 걸 막기 위해 공격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미군이 철수하기로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격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어떻게 영향력을 키웠을까? 바로 IS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중앙정부는 해체됐습니다. 새 정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이라크 군사력은 볼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엔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IS의 공격에 그야말로 이라크군과 시리아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IS의 파상 공세에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미국은 IS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른 탓에 지상군 투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이들이 바로 쿠르드 전사들입니다. 쿠르드족은 젊은 여성까지도 최전선에 투입돼 싸웠고 용맹한 쿠르드족은 IS 치하의 시리아, 이라크인에게도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쿠르드족을 미국이 배신했으니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일단 철저히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미군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 나가는 터키를 제재하겠다는 신용만 내면서
쿠르드족을 비난하는 수위는 더 높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다. 터키 내 쿠르드 독립운동 세력은 IS와 동급이거나 더 심하다. 쿠르드족이 미군의 개입을 노리며 IS 포로들을 풀어주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려 애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때 동맹으로 피를 흘린 이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때려치고 철저히 국익에 전념하는 모습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더 굳건히 다지려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마 미군이 철수하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 것이고 군인들이 가족의 품에 안기는 모습은 대대적으로 또 보도될 것이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강조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시리아 쿠르드족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고 대학살을 막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면서 적대 관계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해온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전장으로 투입돼 터키군과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요충 지역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발을 빼며 동맹마저 배신하는 미국의 신뢰는 중동 지역에서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 입장에선 쿠르드족이 준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북부 지역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중재로 터키가 공격을 멈춘다면 쿠르드족의 비극은 끝이 날까요? 아마 너희를 도와줬으니 대가를 치르라는 시리아 정부의 압박 혹은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